타테야마는 일본 북알프스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거대한 산군으로 에도 시대부터 일본 3대 성스러운 산 중 하나로 숭배받아왔습니다. 이 산은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 일본인들의 정신적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불교와 신토가 혼합된 일본 고유의 산악신앙 상가미야에서는 타테야마를 신성한 존재로 간주하며 산의 정상과 계곡, 폭포, 암벽마다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산을 오르며 영혼의 정화를 기원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극도로 험준한 암석과 협곡을 통과하며 극한의 고도를 오르는 영적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자연의 위협을 견디는 것은 단순한 체력 시험이 아니라 자신과 자연 그리고 신과의 내적 교감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지옥구단이라고 불리는 지옥의 계곡은 타테야마 산악신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계곡에서는 땅속에서 끓어오르는 온천수와 수증기가 끊임없이 솟아나 마치 지하세계와 인간세계가 맞닿은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순례자들은 이곳을 지나며 자신과 마주하고 내면의 욕망과 죄를 정화하는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타테야마의 다양한 폭포와 호수, 빙하가 녹아흐르는 계곡은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각 장소마다 작은 사당과 신토 신사들이 세워졌으며 순례자들은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성한 장소에 제물을 바치거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전통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체험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과의 깊은 연결을 체험하게 하는 장이었습니다. 결국 타테야마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자연의 위력, 신앙이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영적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알펠루트를 오르는 관광객들은 단순한 경치를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산악신앙과 순례의 전통,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온 역사적 유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추진하며 국가 전력과 자원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간사이 지역은 급격히 산업화된 도시와 공업단지가 집중되어 있었지만 당시의 전력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알프스 지역에 위치한 타테야마, 특히 구로베강 유역의 풍부한 수자원과 낙차는 일본 내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로 주목받았습니다. 1956년 일본 간사이 전력회사는 구로베강 제4호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산악수력 개발 프로젝트로 평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부지는 해발 1500m 이상의 험준한 산악지대였고 겨울철에는 평균 7에서 10m의 폭설과 강풍, 눈사태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 발전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산업과 도시 발전에 필수적이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인력과 기술이 투입되었습니다. 쿠로베덴 건설에는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이 투입되었고 이 중 171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로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환경이었으며 건설 기술자들은 눈과 얼음, 협곡과 절벽을 오르내리며 터널을 뚫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험난한 작업 과정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맞서는 생존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적 도전도 막대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산악건설 기술은 유럽과 비교했을 때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독자적인 산악 케이블카, 전기버스, 터널 시공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터널 내에서는 배기가스가 갇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산악 전기버스가 도입되어 무공해로 터널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역시 급경사를 오르내리며 안전하게 사람과 자재를 운송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브레이크 시스템과 케이블 장력 조절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산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일본 북알프스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초기 건설 과정에서 설치된 케이블카와 도로, 터널은 후에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산악 루트의 기반이 되었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기술과 경관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산악 문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구로베 수력 발전 프로젝트와 알펠루트의 탄생은 산업화, 근대화, 자연 활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이루어진 일본 근대화의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이 루트는 산업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 기술의 발전과 한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적 기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로베덴 건설 프로젝트는 일본 역사상 가장 험준한 산악 공사 중 하나였습니다. 해발 1500m 이상의 절벽과 깊은 협곡, 그리고 겨울철 평균 7에서 10m에 달하는 폭설과 강풍 속에서 노동자와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도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산악 환경에서는 기존의 도로와 교통수단으로는 자재와 인력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교통망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1952년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타테야마 역과 비조다이라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공사였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단순한 관광용이 아니라
건설 자재와 인력을 안전하게 산 정상으로 운반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었습니다. 설치 과정은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암벽 사이에 철탑을 세우고 케이블을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연결해야 했으며 바람과 눈, 얼음 속에서의 작업은 하루에도 여러 번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와이어 장력과 브레이크 시스템, 기계적 안전장치 등을 혁신적으로 설계하며 당시로서는 일본 산악 건설의 최고 수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완공된 이후 비주다이라에서 무로도까지 이어지는 산악도로와 터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급경사와 바위 절벽, 눈사태 위험 구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험준한 지형을 따라 길을 내고 터널을 뚫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차폐막과 눈방지 구조물을 설치했고 봄과 여름에는 산사태와 홍수로 인한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토목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산악도로와 케이블카, 터널은 단순히 구로배된 건설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일본 북알프스의 경관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루트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시점에서 알프스 루트의 핵심 골격이 완성된 셈입니다. 사람과 자연, 기술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알프스 루트 건설의 시작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기술이 서로 얽힌 복합적 도전이자 이후 관광과 문화 산업 발전까지 이어지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테야마와 구로베 알프스를 오르며 즐기는 케이블카와 산악도로, 터널 모두가 바로 이 시대의 인간의 도전 정신과 기술적 혁신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타테야마 구로베 알프스 루트는 단일 교통수단이 아닌 여러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전한 산악 루트를 구성합니다. 방문객들은 케이블카, 로프웨이, 전기버스, 터널, 산악트램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극한의 산악 환경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교통수단은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는 1950년대 초반부터 건설되어 타테야마 역에서 비조다이라까지의 급경사를 오르내릴 수 있는 필수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엔지니어들은 강풍과 폭설, 눈사태 등 산악 환경의 극한 조건 속에서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와이어 장력, 브레이크 시스템, 케이블 장치의 내구성을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케이블카는 단순한 사람 이동수단을 넘어 건설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며 그룹화된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로프웨이입니다. 1970년에 개통된 타테야마 로프웨이는 공중에서 알프스 산맥과 협곡, 호수,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관광용 이동수단입니다. 로프웨이는 지형의 급경사와 협곡을 뛰어넘어 설치되며 두 개의 케이블과 보조와이어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풍속과 기온,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설계 덕분에 극한 기상 조건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관광객은 로프웨이를 타고 산악 경관을 조망하며 동시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버스도 알프스 루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64년 구로베댐 터널 내에서 전기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디젤 차량을 사용할 경우 밀폐된 터널 안에서 배기가스로 인해 산소 부족과 중독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완전 전기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버스는 터널 내에서 운행되면서도 소음과 배기가스를 최소화하여 인간과 자연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알프스 루트 내 각 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맞닿는 극한 환경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적 진보의 결과물입니다. 케이블카와 로프웨이의 와이어 장력, 브레이크 시스템, 전기버스의 배터리 용량과 전력 관리, 터널 환기 시스템, 눈과 바람을 견디는 구조 설계 등은 모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결국 알프스 루트의 다양한 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극한의 산악 환경에서 인간과 자연,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한 산악 교통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러한 기술적 혁신 덕분에 안전하게 산악의 경관과 자연을 만끽하며 동시에 일본 근대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1년 타테야마 구로베 알프스 루트는 공식적으로 완전 개통되며 일본 북알프스를 횡단하는 대표적인 관광 루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발 300m의 저지대 도야마시에서 시작해 해발 2450m의 산악지대와 구로베댐 그리고 나가노현 오마치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약 90km의 알프스 루트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연결이 아닌 하나의 경험적 여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구로베댐 건설과 산업적 목적이 중심이었지만 완공 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구조와 운영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케이블카, 로프웨이, 전기버스, 터널 등 각 교통수단은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유지되면서도 방문객들이 산악 경관을 최대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동 자체가 관광 콘텐츠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관광 루트의 현대적 운영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사계절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케이블카와 로프웨이 운행을 조정하며
눈사태와 산사태 위험이 높은 구간은 사전 통제와 보호시설을 설치합니다. 전기버스와 터널 시스템은 여전히 무공해 원칙을 유지하여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광객 안전을 확보합니다. 현대 알프스 루트의 매력은 기술적 안전성과 더불어 문화적 역사적 경험에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구로베덴과 터널, 케이블카를 이용하며 순례자들이 오르던 산악길과 건설 노동자들의 흔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악신앙과 자연 숭배의 역사적 의미를 배경으로 안내판과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어 단순한 경치 감상이 아니라 학습적 가치와 역사적 이해까지 제공합니다. 오늘날 알프스 루트는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일본 내 산악관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 기술, 인간의 노력, 그리고 역사적 맥락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살아있는 산악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루트를 따라 이동하며 자연의 위력과 인간의 도전, 그리고 일본 근대화와 산악신앙이 교차하는 공간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각 계절마다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봄에는 거대한 눈벽 유키노오타니가 등장합니다. 이 눈의 장벽은 최대 20m에 달하며 방문객들은 버스를 타고 눈의 협곡 속을 지나며 신비로운 겨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 순례자나 건설 노동자들도 눈과 바람 속에서 극한의 경험을 했던 장소로 오늘날 관광객에게도 자연의 장엄함과 인간의 도전을 느끼게 합니다. 여름에는 푸른 초원과 야생화가 만발한 계곡, 맑은 공기 속에서 트레킹과 하이킹이 가능합니다. 산악 로프웨이를 타고 내려다보면 산과 계곡, 폭포가 조화를 이루는 장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 알프스 루트는 산악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입니다. 협곡과 호수 산봉우리가 붉고 황금빛으로 물드는 장관은 알프스 루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진 촬영과 경관 감상을 위해 방문객이 가장 많으며 자연의 색채와 조화로운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설경과 눈축제가 펼쳐집니다. 일부 구간은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지만 케이블카와 로프웨이를 타고 설원을 감상하거나 온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 알프스 루트는 과거 노동자들이 눈과 싸우며 건설한 흔적을 떠올리게 하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방문객들은 이동 과정 자체에서 자연의 위력과 인간의 도전, 과거 순례자와 건설 노동자의 흔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풍경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기술이 서로 어우러지는 조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경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일본, 북알프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깊이 체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